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셀트리온 23년의 실적 쇼크 오늘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상천한 셀트리온에 제가 밴드를 붙여놨는데 24년 파이프라인 전망까지 살펴보면서 셀트리온 홀딩 하시는데 좀 도움되도록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가입 눌러주시면 제가 셀트리온을 분석하고 홀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그 쇼크난 과정,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실적이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결과적으로 이 합병법인을 통한 셀트리온의 그 매출 구조를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렇게 기존 전망을 수정하면서 매출을 2조 4천억에서 2조 1천억 이렇게 3천억 단위로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출 구조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면, 위에 게 셀트리온의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이고요. 두 가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시 내용인데, 이렇게 밝혔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이제 9,150억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전체 매출은 1조 1천억 가까이 매출이 되었다라고 중간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밝혔었는데, 결산 보고서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이때 보면은 재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고가 2조 5천억이나 쌓였습니다. 2조 5천억.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파트너로서의 이런 중장기 거래가 없었고, 결국 헬스케어한테 매출 구조를 셀트리온의 매출로 인식하면서 이 부분이 4분기 결정적인 쇼크로 발생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건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제 제가 그저께 방송했던 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매출을 하면서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재해 놓은 상태도 보여드렸고, 그게 결국 회계 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계 감사 이슈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 매출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다 내놓고 나니까 이제 실적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실제로 돈을 벌어온 순이익이 1670억, 그다음에 1500억, 2200억까지 벌었었고, 4분기에는 약 1500억 정도 벌 수 있겠다라고 최초 재무제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거의 2조 넘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약 7천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이 당시에 주당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4,699원까지 나오게 되고, 보수적으로 펄을 적용하더라도 약 20만 원에서 24만 원 가까운 그 적정 주가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를 제가 최초에 밝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손님들을 많이 이제 매수를 시킨 다음에 2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막 올라가면서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실적을 수정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 1,500억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이제 1,500보다 더 많은 수정 전 수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부터는 수정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여기는 재무제표에 공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3분기까지는 변화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1,500억에서 300억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700억까지 줄어들게 되고, 5,700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주당순이익은 제가 이 합병 이후에 2억 1,800만 주가 아니라 합병 전에 주식수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것은 24년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테니까, 요 주식수로 계산을 했을 때 주당순이익이 3,932원까지 나왔습니다. 3,932원을 두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보면 퍼가 45배 약간 보수적인 거, 그다음 퍼가 53배 좀 공격적인 거를 계산했을 때 주가는 좀 줄었어요, 예상 범위는. 근데 이 사이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24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18만 원, 19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나왔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000억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는 3, 4만 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온 거를 보면,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4분기에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이제 본 민낯을 생얼을 드러내 보니까 300억도 아니고요. 당기순이익이 5억이었습니다. 5억. 당기순이익이 5억. 실제로 벌어진 건 4분기에 5억이었다. 그래서 5,300억으로 줄어들면서 최초에, 물론 최초도 아닙니다. 사실 수정치이긴 한데, 수정치의 5,700억에 20만 원 가까운 레인지보다도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300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300원이면 되게 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최초의 3,932원일 때 원래 이 5억 쇼크 나오기 이전에는 45배를 적용했을 때도 20만 1,000원 정도, 그다음에 17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레인지를 형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단기순이익 5억을 더하게 되니까 5,300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펄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마찬가지로 적용했을 때 이제 1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레인지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24만 원 정도 갔다가 20만 원 갔다가 이제 16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의 레인지를 형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24년 현재로서는 좀 변동이 있겠지만 아직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추정한 순이익은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1조 가까운 순이익을 나타내게 되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35%에서 한 40% 정도 나오는데 진펜트라가 매출이 나오게 되면 진펜트라 영업 이익률은 한 5, 6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왜냐면 중간에 화이자나 뭐 기본 기타 회사가 없고 바로 직판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1조 가까이 나오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이 4,800원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는 약 25만 원 수준이다라고, 이건 증권사에서 예측한 숫자고 제가 요 약간은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든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4년은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3,697원 정도의 주당 순이익으로 줄었고 적정 레인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는 부분은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제 매출 추이이겠죠. 자, 주가는 그래서 한 5%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정, 제가 되게 잘 그어놓은 것 같아요. 요 안에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진짜 요 한 번 이탈한 거 말고는 계속해서 요런 레인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7만 9천 원이라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요. 크게 뭐 실망할 숫자도 아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16만 원 정도의 혹은 19만 원 정도의 레인지 사이에서 보면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밀려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매도세가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에 의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가이던스는 24년에는 매우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노무라까지 더하게 되면은 노무라는 이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24년 매출은 투명하게 공시가 될 거고 파이프라인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출은 3조 이상이 나올 거고 당기순이익도 1조 5천억 가까운, 혹은 한투는 좀 보수적인데 1조 1천억 가까운 매출을, 당기순이익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파이프라인 6개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플러스 알파 혹은 마이너스 알파를 하려면. 자, 근데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인플렉트라인 거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램시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램시마는 여긴 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8년부터 23년까지 매출 추이를 보면 642, 625, 659, 657 잘 늘어나다가 확 꺾이게 됩니다. 확 꺾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램시마 자체로의 미국 점유율은 생각보다 높진 않겠다. 게다가 화이자까지 껴있으니까 일단 램시마 자체로는 현재로서는 주가에, 왜냐하면 램시마가 거의 셀트리온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보니까 램시마 추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6개 있다고 해도 램시마와 트룩시마 이외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램시마 추이는 가파르게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살짝 반등하는 이런 추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 파이프라인들인 거죠. 일단은 셀트리온의 프로젝트 43번을 보면은 이제 라니 테라피틱스, 라니필 기술을 이용해서 알약으로 먹겠다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알약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입니다. 휴미라는 이미 있기 때문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이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휴미라는 물론 크지만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는 전체 합쳐서 2%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작죠. 근데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만 휴미라가 30조를 팔았는데 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만
그 스텔라라는 17조를 팔았으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뺏어오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정맥 주사와 피하 주사 두 가지 제형이 있는데 이제 먹는 것까지 개발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인데 스텔라라의 우스테키노밥은 이 보시면은 엄청나게 약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WAC가 홀세일 에퀴지션 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 그러니까 파는 가격인데 파는 가격 계속 올려도 계속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 존슨앤존슨의 이 스텔라라 얀센의 이 스텔라라를 뺏어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지난번 거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가지고 왔는데 얀센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얀센이 상폐되고 나서 존슨앤존슨이 흡수된 다음에 실제로 얀센이 팔고 있지만 존슨앤존슨한테 이 스텔라라의 특허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처방 건수입니다. 스텔라라 처방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인플렉시만 보셨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였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속도도 빠릅니다. 여기서 만 늘어나는데 3년 걸렸고 만 늘어나는데 3년 걸렸는데 만 늘어나는데 2년 걸렸고요. 최근에는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방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써보고 이거 써보고 또 안 되면 이거 써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트렌드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프로젝트 43번에 결국 얀센 걸 뺏어오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요 부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스테키누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코시즈 코스트 도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겁니다. 도매 가격이 1년에 1,000억 가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 가격은 얼마나 비싸겠느냐라는 거죠. 도매 가격 우스테키누밥이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요 파이프라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악템라 있습니다. 악템라를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제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1월 29일에 공시 나온 내용이 관절염 치료제 스텔라라 말고 렙시마 말고 악템라인 건데 체내 염증에 가별하는 인터루킨을 억제해서 단백질 치료제인데 한국에서는 중현제약이 판매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4조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게 좀 작죠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악템라도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악템라는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1월 26일 날 승인 신청을 했고 보통 2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빠른 심사로 진행될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도 가능하면 나올 수가 있겠다. 10월에서 1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PMA 등재까지 180일 소요되니까 일단 여기 FDA 승인까지만 나면은 일단 NDA나 PMA까지 등재되는데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4조 시장을 이제 셀트리온의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때는 이제 제가 이때 가져왔을 때는 단기 순이익 6,400억까지 예상했었었네요. 지금 5,300억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1%만 가져와도 영업이익이 1억, 10억, 100억, 150억이 늘어나는 거고 10%를 가져오게 되면은 1,500억이 늘어난다. 1,500억이 늘어나면 주가가 3만 원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1,500억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주가 반영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매출과 연동을 시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주가가 빠지더라도 더 사야 되느냐 아니면 빼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증권사에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소리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엔비디아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사야 돼요? 아니 기아 많이 올랐잖아요. 사야 돼요거든요. 근데 제가 기아를 8만 원대부터 지금 12만 원대까지 안 팔고 있는 이유가 단기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저 PBR까지 올라와 있고 배당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밀리면 밀릴 때마다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팔아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사야 돼요, 팔아야 되는 판단하시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어떤 특히나 바이오가 그래요. 이게 보면 신약 개발하는데부터 10년씩 걸리고 바이오 시밀러도 뭐 2, 3년 빠르면 2, 3년 늦으면 5년 이렇게 걸리는데 임상까지 다 정상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타로 칠 거면은 잡주 들어가야죠. 작은 중소형 제약회사.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주가도 안 빠지고 오를 때는 쭉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면 잘 되면 또 이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들을 잘 보면 주가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또 밀리면 사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악템라는 암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램시마처럼 IV에서 이제 SC로 시도하는데 이럴 때 관절염 발작 위험이 20배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맥 주사로 나왔을 때 괜찮았는데 피하 주사로 SC 제형으로 맞았을 때는 이 관절염이 오히려 발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3, 4년 전 이슈다 보니까 일단은 요 이슈는 뭐 크게 물론 뭐 변수가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월까지 지켜봐야죠. FDA 승인을 얼마나 하는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셀트리온의 암초들인데요. 유플라이마입니다. 휴미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30조 시장이거든요. 30조 시장. 근데 밀리지가 않아요. 보시면 97%의 점유율을 떡하니 밀리지도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 2% 가지고 코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삼바의 하이드라마가 가장 많이 올라온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의 휴미라는 휴미라가 아니지. 우리의 유플라이마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는 바닥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6개가 있지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와 베거젤만은 이제 작년 말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아직은 실적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빼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 시장은 뭐 한동안 꺾일 기미가 안 보이니까 파이프라인 6개,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이 늘 잘못하고 있고 저한테 지적당하는 게 점유율 얘기를 하는데, 점유율도 왜냐하면 실제로 공시하진 않거든요. 얼마나 팔았다는 절대 공시 안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블룸버그 뒤져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유율의 그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점유율을 셀트리온 램시마 점유율이 유럽에서 뭐 70%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70%에 대한 매출 그 시장 점유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시장은 이렇게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룩시마가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리툭시맙이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제 룩시언스가 화이자 건데, 리툭시맙은 여기서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요렇게 보셔야 되는데 54, 69, 76, 72, 80 뭐 쭉 올라오다가 꺾이는 요런 그림인데, 트룩시마는 2019년도에 미국에서 원래 16년도는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19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건 아니고 밀리언 달러가 아니고 3, 10, 19, 26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이자 룩시언스가 1, 13 뺏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점유율은 점유율인데 이제 매출 추이 자체에서는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원펀치가 램시마, 투펀치가 트룩시마인데 리툭시맙을 오리지널로 한 룩시언스와 트룩시마의 대결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후려치기이긴 하지만 허셉틴의 트루스트주맙, 그다음에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리툭산과 이제 리툭시맙 이렇게 있는데, 리툭산 오리지널 약가 4698 도매가, 3736 판매가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도매가고 판매가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 근데 트룩시마는 10%만 도매 가격을 싸게 팔고 약값은 이만큼 싸게 팔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싸지만 룩시언스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도매 가격도 싸게 팔고 약값도 엄청나게 싸게 팔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방법으로 점유율을 좀 빼앗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후려치기에 당하고 있는 거죠.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동안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부분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요만큼 빠질 거를 이 무서운 수급 때문에 좀 더 밀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외국 기업 프로그램까지 싹 매도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적 쇼크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수급적으로 좀 더 밀린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고요. 램시마랑 램시마 SC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진펜트라의 직판이 진짜 관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진펜트라의 그 판매 추이는 일단 한 5월달쯤에 나올 거예요. 3월부터 2월 29일날 판매를 시작해서 뭐 배 타고 선적했다라는 기사는 워낙 많이 그냥 일반 유튜버들한테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 내용을 아직 좀 뺐습니다.
그런 방송은 솔직히 보셔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 주식을 사랑하다 보면 악재도 호재로 미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셀트리온과 주식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뉴스 기사 읽어주는 건 여러분들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입니다. 또 5월 달에 이제 평균 약가가 나오면 제가 아까 그 매출 추이가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데 신약이다 보니까 뭐 실제로 판매되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처럼 경쟁자가 없잖아요. 요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셀트리온 합병법인 헬스케어와 합병법인의 실적이 나올 거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팔고 싶으시더라도 요 실적을 보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이 3월 달에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최근 주가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분이 많다라는 것은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이 결국에는 셀트리온의 지분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정 레인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셀트리온 합병 이후로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4월까지는 좀 추이를 보고 적당히 좀 이제 기술적으로 17만 원에서 16만 원, 뭐 17만 원, 18만 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몇 주라도 꾸준히 사서 모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시기 이전에는 분명히 한두 번의 기대감은 작용할 거예요. 어떤 주식이 계속 빠지기만 합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밀릴 때는 진짜 한없이 밀릴 것 같다가도 이렇게 또 어느 포인트에 반등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한동안 이렇게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구간은 또 미친 듯이 빠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집 구간이라고 보통을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거의 추이를 쭉 봅니다. 이제 긴 음봉이 나왔을 때 좀 밀리는 듯 하면서 안 밀렸던 때, 그다음에 여기 또 음봉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파르게 오르고 막 이러다가 긴 음봉 한번 맞아버리면 사람들이 또 무서워서 빼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안 당하려면 이런 배경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파이프라인 저렇게 많고 나올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진펜트라 기대감도 있고 합병법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리고 실적이 쇼크가 나와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인데 팔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그어놓은 이 지지선도 아직 물러진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셀트리온의 지금 프로모션 기간으로 빵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많은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가입해주시고 셀트리온 전용 방송은 사실은 뭐 어떤 특별히 혜택은 없지만 저한테 후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VIP와 UVIP는 제 종목들,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